제 몸을 낫게 했던 그 기이한 힘, 그것이 친구의 몸에 깃든 장군신의 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무렵 저희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. 어린 아이의 몸에 깃든 신의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어갔습니다. 때로는 기한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 나오려는 듯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. 결국 기한이의 어머니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. 무속 세계의 어른들은 어린 기한이가 직접 신을 모시는 애동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아들을 지키고 그 강대한 신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신의 어머니가 되어 신내림을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. 아들의 몸에 깃든 신을 어머니가 대신 받아 관리하는 기묘한 형태의 무당이 된 셈이죠. 그렇게 기한이의 집 한쪽에는 무서운 장군신을 모신 제단이 차려졌고 기한이의 왼쪽 손목에는 그 신을 상징하는 것인지 혹은 그 힘을 억누르는 것인지 모를 묵직한 염주가 항상 채워지게 되었습니다. 그 염주가 끔찍한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하굣길, 동네 불량배들에게 돈을 뜯기다 기한이는 그 염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. 집에 돌아온 기한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. 맞아서 아파하거나 분해서 우는 대신 자기 방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. 저는 그저 기운이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. 하지만 어둠 속에서 본 기한이의 눈은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.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신의 분노, 차갑고 사늘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 기한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 친구가 제가 모르는 선을 넘어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. 다음날 아침 등굣길에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. 기한이의 손목에 어제 빼앗겼던 그 염주가 버젓이 걸려있는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기한이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그냥 이라고만 답했습니다. 진실은 그날 체육 시간에 밝혀졌습니다. 옆 동네 사는 친구 녀석이 흥분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죠. 야, 어제 우리 집 앞에서 난리 났었다? 기한이가 커다란 칼을 들고 고등학생들 죽인다고 날뛰었대. 그 친구의 말을 듣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. 어둡고 축축한 공사장, 겁에 질린 고등학생들,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들기에도 버거운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제 친구 기한이의 작은 모습이, 그건 용감한 게 아니었습니다. 처절하고 귀괴한 몸부림이었죠. 평소 주먹 다짐 한 번 하지 않던 순한 녀석이 그까짓 염주 하나 때문에 집안의 신물인 칼을 들고 양아치 소굴로 쳐들어갔다는 사실, 그건 기한이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. 기한이의 몸에 깃든 장군신이 자신의 물건을 되찾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. 그 힘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. 기한이의 어머니의 내림꾼날, 모두가 숨죽여 작두타기를 지켜보던 그때 조용히 구경하던 기한이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. 나도 저 작두 탈 수 있어. 그리고는 정말 작두를 향해 걸어가는 아이를 신어머니의 역할을 하던 무당이 달려와서 막아섰습니다. 그리고는 대나무 가지로 기한이의 등짝을 세차게 후려치며 호통을 쳤죠. 매를 맞았음에도 기한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. 그저 분하다는 듯이 거친 숨만 씩씩 내쉴 뿐이었죠. 마치 자신의 힘을 증명하지 못해 안달이 난 존재처럼요. 다시 중학교 시절로 돌아와서
그 장군칼 사건 이후 기한이는 학교에서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. 상급생들조차 그를 피했고 술과 담배를 즐기는 소위 불량 청소년이 되어갔죠.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외제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 기한이 엄마를 찾았습니다. 남자가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나타난 기한이가 대뜸 소리쳤습니다. 제가 기한아 왜 그래? 가자. 모르는 사람이잖아. 라며 말렸지만 기한이는 제 손을 뿌리치며 오직 양복을 입은 남자를 향해 외쳤습니다. 하지 말거라. 안 되느니라. 너 그거 절대 하면 안 돼. 양복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기한이를 쳐다보았습니다. 하지만 남자의 얼굴은 이내 놀라움과 기묘한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. 어머니가 아닌 그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서늘한 경고. 남자는 직감한 것입니다.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.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네가 그 아이구나. 엄마 대신 봐줄 수 있겠니? 아저씨가 용돈은 두둑하게 줄게. 그는 주머니에서 10,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기한이에게 내밀었습니다. 기한이는 돈을 받아들고는 딱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.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래도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. 아저씨 하라던 거 그거 하지 마. 그리곤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죠.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양복 남자는 대도시의 사채업자였고 조폭과 연계된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. 기한이의 조언대로 사업을 멈췄고 며칠 뒤 그 조폭들은 다른 패거리의 습격을 받아 뉴스에 나올 정도의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기한이의 그 한마디가 그 남자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죠. 장군칼로 친구를 지키고 낯선 이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 힘. 그 힘은 친구에게 갑옷이자 동시에 독이었습니다. 과연 친구의 몸에 깃든 존재는 그를 어디로 데려가려던 것이었을까요? 고등학생이 된 기한이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. 힘을 남용한 대가는 잔혹했고 마침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선택의 순간과 마주합니다. 장군신이 머물다 떠나간 내 친구 이야기. 그 마지막 기록이 다음에서 이어집니다.